누군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커피를 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은 예쁜 잔이나 깨끗한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커피가 검게 그으르고 찌그러진 양푼위에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커피 맛이야 여전히 좋겠지만 보기에 볼품이 없어서 먹기가 꺼려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외모를 가꾸려 노력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본인의 외모에 만족하시나요? 살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면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얼굴이 예쁜 것보다 마음이 예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알게 모르게 노력을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다듬는 행위는 크게 보면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는 행위는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내면만 관리한다고 해서 정신 건강이 온전히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외면을 가꾸는 것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는 말이 있지요. 항상 얼굴을 밝게 하면 복이 저절로 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얼굴의 생김새보다 얼굴에 나타나는 마음씨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듯 내면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면만큼이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가 상대방의 호감도를 평가할 때 1순위로 외모를 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 내면보다 얼굴에 더 혹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외모 말고도 표정, 목소리, 옷차림, 대화 등등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어 호감이 갔지만 막상 대화를 해보니 매력이 떨어져 비호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겉으로만 보여지는 외모만 가꾸는 것은 좋지 않지만 내면을 가꾸는 동시에 외모도 가꾼다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성이 그 사람의 다른 특성을 평가하는데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외모와 차림새에서 청결함이 감돌고 호감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착하고 유머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같다는 긍정적인 추측을 하게 되는 반면 만약 외모와 차림새가 단정치 못하고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외모라면 그 사람에 대해 게으르고 재미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부정적인 추측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라고 속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몇 사람들의 사진을 골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서 어떤 사람은 매력적이었고 어떤 사람은 평범했으며 어떤 사람은 노숙자처럼 지저분하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사람들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친근함, 상냥함, 성격 좋음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노숙자처럼 지저분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혐오스러움, 괴상함, 불친절함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씁쓸한 마음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대방을 오랜 시간 겪어보고 대화를 해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이지요.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어르신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나도 저렇게 멋지게 늙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반면에 후줄근한 차림으로 공원이나 지하철에 앉아 계신 노인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늙어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불현듯 나의 노후도 저런 모습일까 두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가꾸는 것은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행기 유모차를 밀고 다니시는 90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할머니는 매달 미용실에 가셔서 염색과 파마를 하시면서 본인을 가꾸십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항상 활기가 넘치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과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과하게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에게까지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으니 적당한 정도로만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알려주듯 너무 지나친 거칠에는 잘못하면 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형을 하거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욱이 아닙니다. 과시하듯 큰 로고가 들어간 옷이나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허영심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외모를 가꾸는 사람은 유행을 따라가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쓸데없이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과시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자신을 표현할 줄 압니다. 진정한 외모 가꾸기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외모에는 체취도 포함됩니다. 외모는 깔끔한데 가까이 다가가니 냄새가 난다면 더 이상 대화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냄새는 잘 맡는데 본인의 체취는 잘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냄새 관리에 신경 써서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모 외에도 자세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를 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자세가 구부정하지 않게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걷는 모습을 봤을 때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워 걸으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게 보이는 반면 몸을 앞으로 숙이고 구부정하게 걷게 되면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외모는 잘생기고 예쁜 얼굴과 몸매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과 몸매가 그리 뛰어나지 않아도 표정과 자세로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 지인 중에 무서운 할아버지, 무서운 할머니로 불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 주변에 항상 인상을 쓰고 찡그린 얼굴로 사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린 손자는 그런 할아버지가 무서워 다가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원래 나는 예전부터 애들이 나만 보면 무서워하고 나를 안 좋아했어. 라며 오히려 겁내하는 아이들을 탓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얼굴을 하고 상대방을 대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한날은 보다 못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화난 얼굴로 대하지 마시고 웃는 얼굴로 대해주세요.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난 후 할아버지는 표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손자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을 대할 때에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인상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듯 표정이나 자세와 같이 굳이 돈을 쓰지 않고도 우리의 외모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최고의 성형은 표정과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웃는 얼굴을 하고 바른 자세로 걷는 것만으로도 몇백, 몇천만 원을 들이지 않고도 멋진 외모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며 표정과 자세를 조금씩만 바꿔주는 연습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주제와는 반대로 외모를 꾸며서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겉모습을 사치품으로 휘두르고 부자처럼 보이게 꾸민 다음 사기를 치기 위해 외모를 가꾸는 경우입니다. 비싼 명품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자신에게 넘어오게 만든 뒤 부동산 사기, 로맨스 스캠 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기를 치는 것이지요. 앞서 얘기했듯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 외적인 모습에서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부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 등 아싸나세 멋지게 차려입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는 모습 또는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같은 선한 사진들을 올려두고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놓은 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듯 외모를 가꾸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고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외모를 잘 가꾸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상대방이 호감을 갖게 되어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과하게 신경 쓰는 것은 좋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쁜 인상보다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과하지 않게 기본적인 것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외모를 꾸미는 행동 그 자체로 나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효과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에 치여 또는 재택근무로 인해 세수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보내던 한 여성분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안 좋겠다 싶어 외출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 세수를 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육아를 한다고 하십니다. 기분이 한결 나아지면서 아이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육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화장하고 이쁘게 입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돌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수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 뒹굴거리고 있다가
수염을 밀고 샤워를 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울할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깨끗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거나 기분이 좋을 때만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꾸미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자주 씻고 깔끔하게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우울감과 우울증을 멀리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피부가 좋고 깨끗하니 아무 옷을 입어도 다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예전에 어울렸던 옷도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진 않더라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사입고 특히 머리에 신경을 써야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모가 건강한 사람이 내면도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모를 가꾼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잘 아끼고 사랑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외면과 내면은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신경 쓰고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들 나이 드신 분이 20대처럼 옷을 입으면 주변에서 험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어르신이 참 젊게 사시네, 보기 좋다 라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정도만 아니라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옷을 입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이나 모임 같은 자리에서는 깔끔하고 단정하게 차려입되 너무 화려하거나 튀지 않게 입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분이 우울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씻고 외모를 가꿔보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을 좋게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외모와 자존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를 보듬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우울증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거울 속에 내 자신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노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분이 울적해지는 것이죠.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며 난 이제 다 늙었는데 하며 본인에게 투자하는 대신 시간과 돈을 모조리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점점 외모뿐 아니라 마음도 같이 늙어가 자존감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타인에게서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가 정한 기준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싶은 정도로만 외모를 가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외모를 가꾸는 것에 소홀했다면 하루아침에 내가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들의 결과가 지금 현재인 것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조금씩 바뀌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제까지는 외모를 잘 가꾸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보자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지요.
살을 빼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잘 꾸며보지 않았던 사람은 잘 꾸미게 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정이나 자세를 먼저 바꿔보고, 만약 체중에 문제가 있다면 식단을 조금 바꿔보고 운동을 조금씩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자기 관리에 철저하신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달 동안 아침 9시에 헬스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7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주고받고 각자에게 맞는 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씻고 집에 오십니다. 원래 습관이란 하루아침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세 달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당장 바뀌지 않는 모습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습관을 내 몸에 배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목표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웃지 못한다면 매일 아침 거울 보며 5초 동안 입꼬리 올리기, 운동하는 것이 너무 귀찮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1분만 제자리 걸음 해보기 등 너무나 사소해서 하찮게 느껴질 정도의 작은 습관을 반복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바꿔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듯 변화는 처음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 작은 습관들을 실행으로 옮긴다면 그때부터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든 상처를 받지 않고 자존감이 단단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현재에서 바뀌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외모를 가꾸는 것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형을 하거나 비싼 명품을 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고 좋은 식습관을 만들고 표정과 자세, 그리고 깔끔한 외모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외모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나는 코가 이럴까? 피부가 왜 이럴까? 라고 스스로의 단점만 찾아 불만을 가진다면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 머리숱이 적다면 나는 머리숱이 적으니까 두피를 관리하고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하고 머리카락에 좋은 검은 콩을 챙겨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들은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변화하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들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힘들다면 힘들고 참 귀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제 몸 하나 챙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쉬운 것만을 원한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나 자신입니다. 귀찮은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지라고 합리화하게 된다면 그럴 때마다 내 자존감도 깎여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외모에 신경 쓰고 살아서 친구들에게 멋쟁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어떤 분께서도 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전 같지 않다며 후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자존감이 높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외모에 신경을 못 써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느끼고 자신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60대의 한 여성분께서는 어느 날 화장대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날로 밖에 나가 30분씩 산책을 하고 좋아하던 커피 믹스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색도 좋아지고 뱃살도 들어가서 장롱 한 구석에 모셔두고 입지 못하고 있던 예쁜 옷도 다시 입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이 들수록 더욱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하신가요? 만족하지 않다면 그냥 지금처럼 지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더 나은 나로 발전하고 싶으신가요?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바꾸려고 노력해 보세요. 머리 스타일이 지저분하다면 집 근처 미용실을 예약해 보세요. 수염이 지저분하다면 면도를 해보세요. 살이 조금 불어났다면 오늘 당장 나가서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모든 변화는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외모에 대해 불만이 있고 자존감도 낮은 상태라면 누군가에게 어떤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내 외모 때문인가, 내 옷차림 때문인가 라며 자책하고 나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찾으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러면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나에게 차별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듯 그것을 무조건 내 외모 때문이라고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만 알 뿐 우리는 그것을 자신에게 안 좋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그저 내 자존감만 낮출 뿐입니다. 단지 저 사람은 누구랑 싸우고 와서 예민하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후광 효과입니다. 두 번째, 외모를 꾸미는 행동 그 자체로 나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 외모와 자존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너무나 정직해서 한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단 6초라고 합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외모, 표정, 제스처가 89%, 목소리 톤, 말하는 방법 13% 그리고 나머지 7%가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외모가 곧 첫인상이며 이 첫인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내면과 외면을 같이 가꿔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울수록 외모의 아름다움이 배가 됩니다. 외모를 가꾸라는 말을 내 얼굴을 더 잘생기고 이쁘게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과 자세 그리고 깔끔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와 더불어 내면적으로 나를 더 가꾼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노후를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잘나야 행복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내적으로 이미 자존감이 높은 분들입니다. 만약 내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자존감도 낮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 것은 변화가 필요한 일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력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체력이 없다면 자꾸 귀찮다는 생각만 들고 늘 하던 대로만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무언가를 하기가 무기력하신 분들은 일단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몸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뻔한 소리라 흘려 넘기지 마시고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부터 매일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